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질 거거든요. 도대체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요. 이제 옛날, 오늘날. 자,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는 초가집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빌딩 이런 건물들을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의 모습이 낮은 건물 또는 초가집 같은 것에서 이제 높은 고층 아파트, 양옥 건물 등등으로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집 안에서의 생활도 옛날보다 훨씬 편리해졌어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요, 바깥에서도 보일러 같은 걸 켤 수 있어요. 왜 집에 가서야 보일러를 켜면 보일러로 집안이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사이는 매우 추워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집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 이용해서 집안에 이제 보일러 미리 작동시키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면 이미 집안이 따뜻해져 있는 거죠. 집안에서의 생활 엄청 편리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는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 옛날보다 교통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훨씬 더 편리해졌죠. 자, 사진 자료만 봐도 옛날엔 도로에 차가 많지도 않고 도로도 매우 좁아요.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낮아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와, 이 도로에 가득히 자동차들이 들어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도로도 옛날보다 넓어졌고 도로의 개수 자체도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도로 주변 건물들도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교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교실의 모습이 옛날에 선생님이 공부했던 교실의 모습이랑 많이 달라요. 선생님은 한 반에 학생 수가 60명이었어요. 60명. 그런데도 이제 워낙에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가 적다 보니까 한 학교 교실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제 교실 하나를 두고서 오전에만 공부하는 친구들, 오전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집에 가서 오후에 새로 학교에 오는 오후반이 있었어요. 교실 하나로 오전반, 오후반 두 개 반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 60명이요? 그거 1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막 이러죠. 100년 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마도 여러분은 한 학급당 20명에서 30명? 대부분 20명 조금 넘는 숫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학교가 많아진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요즘은 옛날보다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학생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이 다닐 학교의 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교실이 여유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유 있게 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교실의 환경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책걸상만 해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게다가 사물함 같은 게 대부분 있어요. 자기 개인 물건들 학교에 두고 공부할 때 쉽게 꺼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용품의 질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지우개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지우개는 연필로 뭔가 썼을 때 쓴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잘 지워서 새로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우개로 지웠어. 근데 더 더러워. 지우개로 지웠는데 이제 까매져 주변이. 글씨를 새로 써도 보이질 않아요? 이 지우개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기술도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다 보니까 학용품 만드는 기술도 떨어져서 뭐 지우개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학용품의 질이 매우 안 좋았다면 요즘은 뭐 매우 좋은 학용품 여러분이 다양하게 갖추고 쓰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요즘 정말 선생님은 좋은 게 학교 교실마다 커다란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쉽게 친구들이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생활 모습의 변화가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었구나.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비전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자, 1960년대에 드디어 텔레비전이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모든 화면이 까매.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이었다가 1980년대 드디어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을 합니다. 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죠. 우리들이 실제로 보는 물건의 색과 화면에 나와 있는 물건의 색이 똑같으니까 와, 저렇게 생생했던 거구나. 깜짝 놀라면서 흥분했어요. 그랬던 게 더더욱 발전을 해갔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도 등장해서 이용되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돌아다니면서도 시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의 변화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매우 달라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정말 우리 경제가 성장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성장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뭔가 쭉 늘어났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정확한 숫자를 읽지 않더라도 각 연도마다 값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솟구치고 있죠.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가 증가했냐? 아래 나와 있어요. 국내 총생산이 쭉 증가했어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 재화 서비스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놀 것. 이러한 것들을 한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만큼 만들어놨냐. 그걸 이제 돈으로 계산해 놓은 걸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생산이 늘어났어요. 먹을 거 많이 만들었구나. 입을 거 많이 만들었구나. 탈 것 많이 만들었구나. 놀 것 많이 만들었구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자료를 볼 텐데요. 요번에 것도 늘어났어요.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쭉쭉쭉쭉쭉 길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번엔 또 뭐가 증가했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에 보통 1년을 단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 인구로 나눈 것.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얼마를 벌었냐 1년 동안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냐 1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년 동안 1억 벌었다. 그런 게 계산되는 거야. 그런 걸 두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1인당 버는 소득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1년 동안 버는 돈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을 두고 우리들이 경제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걸 또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그래프로는요. 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우와 진짜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가족당 한 대 정도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대요. 자가용? 그냥 우리 가족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집집마다 다 몰고 다닌다고 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고 자동차를 실제로 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이 돈 소득이 늘어난 만큼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경제가 성장했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 가입자 수. 휴대전화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5,786만 명. 우와, 사람들 정말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휴대전화가 가격이 좀 비싸요.
통신 요금도 집 전화기보다 훨씬 비싸요. 코 비싼 것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네? 경제가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그래프의 수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났구나. 그러면서 생활이 풍족해졌구나. 그만큼 우리 경제도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 경제가 정말로 성장했는지,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신문 기사를 좀 두어 편 보려고요.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신문 기사입니다. 자, 지난 40년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100세 시대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0살까지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와, 100살까지 이제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이제 막 선생님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살까지 살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가 가능해진 것도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구나. 이 신문 기사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구나. 이것 좀 이해가 되었어요? 경제가 성장한 만큼 사람들이 잘 먹게 되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졌고요.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뭐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기술 또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요, 오른쪽 그래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뭐 73년도 남녀 평균 수명이 남자는 59.6세였는데요. 2014년도 20살이 늘어난 79세로 증가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73년도에 67세였다면 2014년도에는 85.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신문 기사 보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가 좀 심각합니다.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외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요. 외국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면 이제 외국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외국 돈을 외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외환이 부족해서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제 문제를 외환위기라고 표현합니다. 1997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 국제적으로 외환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에 도와달라고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했어요. 우리들의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이야기들만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좋은 모습만 나타났던 건 아니구나. 커다란 경제에 문제도 발생했었구나. 그런 문제로 외환위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회사가 문 닫았고요. 회사가 문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엄청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를 국민은 국민대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금이 있거든요. 금. 이 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받아주는 그러한 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되게 기꺼이 장롱 속에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던 금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동참하기도 했고요. 기업도 이제 좀 탄탄한 그러한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IMF에 구제, 금융 요청을 하는 식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위기는 극복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때 이제 얼마나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또 그래프 자료도 있어요. 자, 1997년 57만 명이었던 게 97년 넘어서면서 거의 막 3배가량 뛰어버립니다. 149만 명, 엄청나게 많이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실업자가 발생했죠. 이게 IMF 외환위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 기사랑 관련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어려움을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극복했구나 라는 거 좀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옛날엔 농사를 주로 지었어요. 이제 농업이 주로 발달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농사를 주로 지었다. 뭐 어촌에서는 고기잡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촌에서는 임업 같은 걸 주로 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60년대 이후부터 60년대를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년대에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요. 자본도 많지 못했어요. 많은 돈도 없었고 뛰어난 기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해, 이에 비해서 기술과 자본은 부족해 라는 특징과 연관지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을 발달시킵니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산업이 뭐 옷, 신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었어요. 가벼운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을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공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발과 같은 제품, 옷과 같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발, 옷과 관련해서 섬유산업 이런 게 또 많이 발달해요. 시멘트, 비료, 정유산업 등등이 발달했지만 대표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했던 특징과 관련해서 경공업 이 분야가 발달했구나.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70년대로 넘어서요.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경공업을 주로 발달시켰던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기술도 많이 발달시켰고요. 자본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기술도 발달했고 자본도 어느 정도 갖추자 규모가 훨씬 더 커다란 배 만드는 산업, 자동차 만드는 산업, 새로운 분야를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 시기 기술과 자본을 갖추게 되면서 철강, 배,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이 새롭게 발달해요. 이 화학 제품을 만드니까 화학공업이라는 단어는 좀 이해가 되죠. 앞에 붙는 중이라는 단어는 무거울 중이에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걸 만드는 건 가벼운 생활 필수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벼울 경공업이라고 표현해요 라고 설명했죠. 이에 비해서 배 만들고 철강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건 훨씬 더 무거운 제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무거울 중자를 붙여서 중공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70년대는 이제 조선산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크게 히트치기 시작해요. 인기를 끌고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올랐어요. 90년대 더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대 바로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요. 서비스업, 첨단 산업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라 그랬죠? 농업이 발달했어요. 주로. 그러다가 경공업 발달시켰고요. 7, 80년대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넘어서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첨단 산업 분야가 또 크게 발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날 발달하고 있다는 서비스업은요, 뭐 관광, 의료, 영화, 방송, 통신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뭐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정보기술, 또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생명기술, 우주기술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은 이러한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구나. 혹시 이 분야와 관련해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 꿈을 키워서 꼭 이 분야를 더욱더 발달시켜주길 영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
농업에서 시작해서 첨단 산업으로 쭉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업과 어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어요. 공업 분야만 딱 보게 되면은 이제 가벼운 신발, 옷 같은 걸 만드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최근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 다시금 좀 내용 정의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명쌤과 함께 쭉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캐릭터 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뽀로로 모르는 사람, 뭐 뽀통령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르는 친구 거의 없죠. 뽀로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엄청나게 인기 끌고 있는 캐릭터 상품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네, 선생님이 경기도 고양시에 살거든요. 고양시, 이 고양이를 캐릭터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캐릭터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걸로 많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2012년 국내 캐릭터 산업의 수출액이 약 4,700억 원. 2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2만 대 이상 수출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즉 캐릭터 산업만 제대로 발달시켜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겠죠? 캐릭터는 장난감, 컴퓨터 게임, 학용품,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요. 캐릭터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면서 그 지역과 혹은 특별한 내용과 관련해서 홍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는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네요.